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9일 오후 1시입니다. 정당이 단체로 언론사 등을 방문을 해가지고 집단 항의하는 게 좀 관례로 되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기사를 접할 때마다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정당은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정당이 항의할 때는 물론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야당이 되면은 극렬하게 항의를 하고 당대표가 삭발하고 단식 투쟁을 하는데, 이것도 과연 옳은 방식인지 이제 좀 생각을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이 국회의원들 다수가 MBC를 찾아갔습니다. MBC를 찾아가서 그 앞에서 마이크 들고 항의하고 피켓 시위를 하는 걸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이냐?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 아닙니까? 집권 여당이 이 문제를, 그들이 자막 조작 사건이라고 명칭을 붙인 이 사건을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면은 우선 국민들이, 온건한 국민들이, 중도 성향의 국민들이, 합리적 성향의 국민들이 그걸 보고 국민의힘 편을 들까? 오히려 MBC에 대한 보호 본능이 작동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야 모두 이런 방식의 정당 행동은 좀 자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은 그렇게 항의 방문하지 않아도, 피켓 시위하지 않아도, 노상에서 마이크 들고 외치지 않아도 MBC의 오보나 선동을 바로잡을 힘이 있잖아요. 수단이 있잖아요. 법적 절차를 따라서 논리적으로 하는 것이 다수 국민들에 대해서 더 다가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극렬 지지층은 그렇게 행동하면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극렬 지지층의 지지를 얻고자 하면은 그쪽으로 닮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온건한 합리적인 지지층을 놓치게 되는 거죠. MBC 편파 조작 방송 진상규명 TF를 구성해 가지고 책임 있는 MBC 간부 기자들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건 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MBC가 오보를 바로 잡는 걸 거부하니까 이거는 뭐 형사사건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제 MBC, 요사이 상암동 MBC 경영센터입니다. 경영센터를 찾아서 편파 조작 방송으로 규정하고 공식 해명을 요구하는 이런 행동이 이런 시위 방식으로 밖에 갈 수 없느냐 하는 의문은 듭니다. 자막 조작 사과하라, 조작 방송 중단하라는 피켓을 든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작 전문 편파방송, 공정방송 어디 갔나? 공정방송 외치면서 편파 왜곡 웬 말이냐? 진실 외면 거짓 해명 박승재는 사퇴하라. 부끄럽다 조작 자막 왜곡 방송 중단하라. 이렇게 외쳤답니다. 이 자리에서 권성동 의원은 국익을 해치는 선동과 조작을 한 MBC가 어떻게 공영방송이 될 수 있겠나? 이제 민영화를 통해 MBC를 우리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죠. 요 마지막 요런 말이 바로 필요한 말인데, 이걸 그런 시위장에서 하니까 국민들 마음속에 잘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민영화를 통해 MBC를 우리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 말이 맞습니다. 민영화를 해가지고 이 MBC를 언론 시장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MBC의 제품, 즉 주로 뉴스라든지 뭐 이런 게 언론 시장에서 잘 팔리느냐, 아니면은 불량품으로 취급돼 가지고 언론 시장에서 폐기돼 버리면은 MBC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권적 도움을 이제는 주지 말고 공영방송이라는 이 허울을 벗겨내고 MBC를 민영화해 가지고 국민들이
시청률로서 심판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해답입니다. 그럴 만큼 더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국민들을 차분하게 설득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 유감인 게 며칠 전에 대통령 비서실이 MBC 박성재 사장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항의 공문입니다. 그 항의 공문 내용은 좋아요. 요즘은 MBC가 무슨 근거로 바이든 쪽팔린다는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확정했느냐. 대통령에게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엄청난 오보를 했지 않느냐. 그 근거를 대봐라. 왜 우리한테는 반론권도 주지 않았냐 하는 이런 취지인데 내용은 좋아요. 근데 이 문서 양식이 문제입니다. 공개된 이 문서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 수신 MBC 박성재 사장 경유 MBC 박성호 보도국장 제목 MBC의 순방기간 중 보도에 대한 질의, 이게 공문서 양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공문서입니다. 공문서. 그것도 대통령실에서 보내는 공문서인데, 여기 보면은 MBC 박성재 사장이라고 했는데 MBC라는 회사는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MBC라는 없고 문화방송입니다. 문화방송. 문화방송을 영어로 문화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이라고 하고 그걸 준말인데, 이 공문서에는 공식 명칭을 써야죠. 문화방송이라고 해야죠. 정부 공문서 규정은 기관명을 쓸 때 정확한 공식 명칭을 쓰라고 규정되어 있고, 김재원 전 의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역임한 김재원 씨는 이분이 행정고시를 쳐가지고 총무처 내무부 경북도청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등을 거친 이 직업 관료 출신인데, 이분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지적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이 좀 이렇게 너무 나태해져서 잘못하면 이 공문이 조작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문자 메시지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MBC 박성재 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메시지에서나 쓸 수 있는 거지, 공식 문서에 MBC 박성재 사장 이렇게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받은 박성재 사장이 MBC라는 회사 없습니다. MBC 박성재 사장 없습니다. 문화방송 박성재 사장입니다. 이것은 공문서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하는 행동이 하나하나 이 디테일에서 틀리고 있습니다.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디테일에서 틀려버리면 전체가 다 이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실수 하나로서 윤석열 대통령실의 해명도 못 믿겠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디테일에 충실하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통령실 운영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핸드북처럼 알려줘야 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행정관까지 딱 행동할 수 있는 일종의 어떤 행동 지침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수첩처럼 가지고 다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대통령실이 과거에 어떤 식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전통으로 만들어서 넘길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청와대에서 그런 일을 안 한 것 같아요. 청와대 역사가 중요합니다. 청와대 역사가 74년이 되면은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문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말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라는 게 딱 전통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정권이 여야로 바뀌니까 앞에 거 다 무시하고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실 이름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이름 없는 대통령궁이 세계 어디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아쉬운 대로 용산 대통령실이라고 하든지 그 이름
짓는다고 머리를 싸매고 국민 공모까지 했는데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는 모양인데, 지명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복잡하게 번지 이런 거 넣지 말고, 영국이 그렇게 합니다. 다우닝 10번지. 그게 총리실의 이름입니다. 제발 윤석열 대통령 본인부터 디테일에 좀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